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기도 분당 등 재건축 단지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일찌감치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던 대형 단지들은 인수위의 속도 조절에도 재건축 사업 지원은 없다며 단체 활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8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값에 비해 매매가가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 음마아파트가 4년 만에 서울시 정비계획안 심의에 재도전합니다. 음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에 상정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봄이 되면 뭐라도 하나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도 그러실 텐데요. 봄을 맞아서 새로운 투자 전략 좀 세우셨나요? 아직 그러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적절한 멘토를 찾지 못해서 혼자 하기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고민할 테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날이 딱 덥지도 않고 정말 딱 봄 같은 날씨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분 저희가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꽃향기도 많이 나고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들과 좋은 식당 찾아서 식사하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그리고 또 어버이날 또 있습니다. 이 5월을 우리가 정말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낸다면 결국 그 가정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목한 가정에서 부동산 부자 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자가 되면서 더 많은 전략과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더 화목해지고 더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됩니다. 지금은 이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규제,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대로 많이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5월에는 가족들과 고민을 나누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궁금하거나 또 잘 몰라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리고 아주 즐겁게 봄향기처럼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가정 속에서 또 부동산 부자가 탄생한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 부자 되는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 도움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농담 삼아서 자녀 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정보력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뭐 이런 농담들을 좀 하곤 했는데 이 비슷한 농담이 좀 부동산계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가정의 달 앞두고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예, 요즘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어른들보다는 좀 자녀분들, 그러니까 자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분들이 좀 많고 어른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을 좀 무섭게 알고 늘 어른 모시기에
힘썼죠.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한 가정에서 하나나 둘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고 또는 뭐 또 심하게는 또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 또 내 위에 어른들을 잘 존중하고 존경을 해야 부자가 되고 그 부자를 나눔으로써 가정이 화목해진다라는 부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화목하면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부자는 할머니가 만들고 그 후원은 할아버지가 한다. 보통 보면 여기서 이 할머니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주도적으로 좀 부동산 내 집 마련이라든가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이 많은 층을 좀 상대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요즘이야 조금 많이 남성분들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보통 보면은 여성 주도의 시장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남성분들이 좀 많이 일을 직장 현에 나가서 하고 보통 여성분들이 이 자녀 양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분들이 이 가정 내에서 이게 있고 그래서 남편이 버는 돈과 저축한 돈 어떻게 좀 활용을 많이 할까 하다 보니까 여성 주도로 이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해왔다면 물론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많이 늘어났죠. 남성분들도 관심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할머니라는 표현은 부동산 투자를 좀 관심을 먼저 가졌던 어르신 그리고 후원자 이쪽 할아버지는 이 부동산 관심보다는 그냥 자기의 성취감과 그리고 일을 통해서 소득을 좀 올리려고 하는 층.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반대쪽에 있는 쪽의 배우자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대화라든가 강의 제목을 잡을 때는 전체가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다가 이렇게 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할머니를 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자 된 분들을 보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할머니가 주로 만들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은 그 할머니의 지원자이거나 후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할머니의 관심이 부자가 됐느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가격이 과거로부터는 뭐 어쨌든 10년, 20년, 30년 과거에 보면 가격이 낮지요. 그리고 현재 오면은 항상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 현재라고 한다면 20년, 30년 되면 또 미래에도 가격이 높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세는 항상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적게 내리고 많이 오르고 적게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상향해서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왜? 이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세월이죠. 시세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다. 왜? 결국은 선호도가 높아지는 지역에 대해서 인구가 모여 살고 그리고 또 화폐는 계속 발행되고 내 월급은 언젠가 계속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인건비 비싸지고 원자재가 비싸지고 물가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비싸지고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인력과 그리고 원부자재와 그리고 사람의 노력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모이는 거고 또 선호도에 따라서 어떻든 지역별로 가격 상승이 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먼저 있던 사람들이 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관계없이 시장에 좀 일찍 참여를 했다라는 뜻이고 할머니가 먼저 관심 갖고 참여했다라면 더 어느 정도 세월이 30년, 40년 지났으면 가격이 더 올랐을 거고 이 할머니의 관심에 의해서 그 자식들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또 더 시장 참여를 좀 더 남들보다 빨리 했을 거고 거기에 밑에 있는 손주들도 증여를 받거나 어떤 형태로든 또는 아니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남들보다 먼저 시장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시장 참여를 좀 더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그 관심이 부동산 가격을 높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투자는 하루에 막 가격이 오르내리고 또는 몇 주 만에 가격이 오르내리고 그럼으로써 현금 자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피곤하죠. 왜 그렇죠? 옆에 사람들이 돈 많은 거 냄새를 맡거나 또는 자녀분들이 돈 많은 걸 알고 돈 줘. 그러면 못 줘. 그러면 서로 열받고 항상 힘들죠. 그런데 부동산은 눈에 보이죠. 이렇게 크죠. 눈에 보이죠. 돈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줘 하지 않죠. 이거 팔려면 시간 걸리니까 안 주고 혹시 월세라는 것은 조금만 좀 쓰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많은 가진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은 쉽게 팔고 쉽게 돈을 환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빨리 돈 줘 하지 않고 자녀분들도 또한 부동산 좀 많이 있는 분들한테는 저 재산이 언젠가 나한테 증여가 되거나 상속될 걸 기대하면서 아무리 부모가 대화가 안 통하고 힘들어도 부동산이 많으면 가서 공경하고 가짜라더라도 뭐 일단 잘하려고 하죠. 근데 사람한테는 가짜라도 자주 하다 보면 진짜가 되죠. 그래서 이 자녀분들이 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공경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가급적이면 저 세상 가기 직전까지라도 이 건물을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부동산도 있어야 끝까지 잘 대우받으니까 죽기 전에는 뭔가를 꼭 남겨놓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증여도 좀 해야 되겠지만 상속해서 상속할 때까지 뭐 가져갈 물건 있으면 좀 대우받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이 부동산 부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좀 화목하더라. 물론 화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도 좀 여유롭고 없는 사람들은 안 사도 불안, 또 살려고 해도 불안. 아예 있는 사람들은 기왕 있는 거 갖고 가면 이게 돈 오르고 갖고 가면 나한테 이익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떨어져도 덜 불안. 올라도 그냥 담담하게 과거도 올랐는데 뭐 다른 물가도 올랐는데 그렇게 뭐 장난치도 안 하고 좀 그런 편이죠. 근데 얼떨결에 부자 된 사람들은 표정 관리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주변에 좀 거머리들이 붙어가지고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으로 듬직하게 갖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도 쉽게 건들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으로 부자를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할머니를 잘 만나야 돼. 할머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부정파, 투자하면 큰일 나고 투자를 안 하는 거 대부분 나는 부동산 내 집 내가 언제든지 뭐 아무데나 잘 살면 되는 거지 부동산 안 필요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신 이 분들이 대부분이 남성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원래 이제 고지식 하시고 돈 좀 많이 벌고 하면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대출도 싫어하고 그냥 뭐 전세든 아니면 저쪽 시골에 살더라도 남한테 돈 안 빌리고 남한테 뭐 동양 안 하고 그냥 나 잘 사는 걸로 만족하는. 그래서 일의 성취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데 뭐 내 집 마련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무관심. 가장 무서운 거죠. 요쪽 직업은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파가 많죠. 예.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우연히 이 할아버지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세상 물정 조금 아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내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좋은 지역에다가 하나 사놓으면 결국은 좀 오르더라.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좀 팔거나 전세를 놓아서 아니면 담보대출 받아서 언제든지 남편이 하는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거나 자식들을 좀 도와줄 수 있더라. 그래서 이 할머니가 부동산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 삽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포주공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뭐 500만 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샀더니 지금 현재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에서 30억 되잖아요. 그냥 우연히 살았는데 그리고 잘 유지했더니 뭐 이렇게 30억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아버지 나가 다 팔아서 다 모은 걸 한 푼도 안 써도 되는 걸 할머니가 이루는 게 많죠. 뭐 이 사람들이 뭐 사람들은 보기엔 투기로 보지만 아니죠. 그냥 이 할머니는 겸손하고 그냥 아주 소박한 그냥 어떤 꿈 하나로 그냥 내 집 하나 있었으면 해서 하나 사놨고 그리고 내 자녀분들이 좀 뭔가 나중에 가면은 집 하나라도 있었으면 해서 대출 받던 뭐 아니면 전세 받던 해가지고 애들들을 해서 하나를 사놨더니 그 자식들이 하나 갖고 결혼하고 나서 세대분리 해가지고 또 1주택 돼서 또 2, 30억짜리 갖게 되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주택자다 뭐다다 가지고 온갖 지탄을 받죠. 이 지탄을 받았던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뭐 좀 언론 쪽으로는 지탄받거나 뭐 투기 이런 형태를 하는데 다 결혼하고 났더니 집이 하나하나 돼가지고 아주 그냥 화목하게 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어떻게든 이 할아버지가 벌어온 돈, 월급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자녀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 시장 참여를 통해서 돈을 한번 벌었다고 한다면 요 아버지, 우리 또 아버지, 아들, 내 속으로 난 아들이지 말 더럽게 안 듣죠. 그래서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투자 부정적이고 나 엄마 집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죠. 그러면 신경을 또 어떻게 해요? 싸우기 싫으니까 내비뒀다가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면 우리 아들은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며느리라도 조져가지고 야 며느리 너 네 남편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경험해보니까 뭐라도 하나 사놓으니까 좀 잘 살더라. 그래서 이 며느리를 갖다가 그냥 계속 왜 그냥 아니 며느리는 내 남편이 고집 세가지고 물어보니까 사지 말라고 해요. 그냥 집 있으니까 아버지 거 나중에 상속받아서 먹고 살만하니까 잘 쓰고 잘 살자 윤택하게 살자 그런 말만 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다 이 며느리한테 그럴 줄 알았어. 네 아버지 네 시아버지도 그랬거든. 그냥 저질러. 너 얼마 있어? 내가 꿔줄게. 내 담보 줄게 해가지고 사줬더니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여기 이 아버지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가격이 뭐 2, 3억 오르고 10억 오르니까 그때부터는 입이 확 해가지고 귀까지 해가지고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죠. 그러니까 4명은 일단 화목. 그렇죠? 그래서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보니까 경험도 쌓고 작은 돈으로 뭐 재개발 쪼가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아파트 15, 20억짜리 되고 그런 경험 쌓다 보니까 야 며느라 아들아 그리고 내가 이거 미리 조금 5천이라도 애들 하나 좀 증여해 줄 테니까 야 여기 나중에 이거 좀 재개발 되면 아파트 될 것 같아. 그래서 손주들한테 나한테 이렇게 증여를 했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나한테 증여를 하고 뭐 했더니 나는 커서 직장 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직장 생활하면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1세대 1주택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뭐 잘 만들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의 전통을 따라서 내 아내도 말 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고 주말에 남들은 여행 다니죠. 월차되고 막 여행 다니고 꽃 보러 다니고 해외 뭐 스킨스쿠버 다니는데 나와 내 아내는 좀 그걸 줄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동산 시장 또는 재개발 시장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부동산 세상 어떻게 돌아가 봤더니 그게 하나의 여행이 되고 취미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돈 번 거 아버지가 돈 번 거 할머니한테 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들어서 우리도 전략을 짜자 해서 요 손주들도 증손자한테 하나씩 미리 8살, 9살, 10살 뭐 나이 관계없이 증여를 해주는데 안 했던 이 할머니도 한번 투자하는 분들은 안 했던 분들은 중학생이 저기 빌라 주택 하나 있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맨날 물어보고 애들이 대학생이 집 있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래고 어떻게 사줬어요? 돈 주고 샀고 증여해 줬는데 아주 쉬운 것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고 서프라이즈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어르신들을 좀 존중하면 이렇게 또 같이 밥이라도 5월달에 잘 먹으면서 보면 할머니, 어머니 이런 또 투자한 사람들 의견을 듣다 보면 가족이 더 부자가 되고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요즘 좀 많이 이제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서로를 지혜를 모으지 아니하고 내가 내일 알아서니까 어머니는 잘 사시고 어머니 잘 하세요 이런 거보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돈 조금 부족한데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위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허틀지 않고 나를 공경하고 내가 나중에 돈 없어도 나를 무조건 무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애들 얘는 돼. 그러면 또 땡볕을 밀어다가도 해주고 부자 되면 다시 또 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부자 되면서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할머니가 안 되신 분들, 이제 할머니 되실 분들은 나는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될 거다. 그리고 부동산 세계에 간식한 할머니가 될 거다 생각을 하시면서 비록 나는 투자를 못 하더라도 내 아들, 내 며느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가면 나는 못했지만 된다고 하니까 한번 너희들이라도 좀 참여를 하고 내가 당장 돈은 없지만 내가 단 몇 천이라도 너희들한테 빌려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면서 여러분들도 화목한 가정이고 부자 만드는 할머니, 좋은 할머니가 투자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왜 부동산 부자가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역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생겼다 하신다면 그 관심의 시작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할 테니까요. 부자 되는 방법 언제나 저희와 이야기 나누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해서 바로 고민 해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요, 네. 아들이 26살, 30살. 네.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각자. 네. 그런데 이제 26살짜리는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근무를 하고, 네. 30살은 남태령 쪽에 근무를 하거든요. 네. 제가 이 지방에 이래 이제 살다가 올라오다 보니 이 서울 쪽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래 가치가 있는데 애들을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집을 하나 샀으면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각 집을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두 분의 좀 중간 지점을 찾으시는 걸까요? 아니 30살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큰아드님 위주로.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세요? 한 3억 정도. 알겠습니다. 남태령 쪽에서 근무하시는 30살 큰아드님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일을 하시는 26살 작은아드님의 집 마련을 한 3억 정도로 투자 가치 높은 곳에 좀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대표님과 차근차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다른 뭐랄까 좀 시원하고 아주 좀 쉬운 말로 설명을 잘 해드리죠. 네, 쉬운 말로 제가 하루에 한 몇 번씩 봅니다. 그게 너무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 지리를 잘 모르는데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조금. 감사합니다. 지금 지방 어디에 사세요? 지방에 살다가 우리가 지금 성남에 올라왔거든요. 성남에. 네, 성남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 아들들은 저 서울 쪽에 다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성남에서 지금 아드님들이 가산이나 남태령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네네. 뭐 그냥 출근 시간이 만만치는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출근 왕복 막 한두 시간씩 하니. 예.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내년에 이제 결혼 예정도 있거든요. 둘째가 결혼 예정이에요? 네. 좋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둘째가 둘째. 26세라고 했죠? 아니 30살. 30살. 지금 그럼 위에 또 있어요? 셋이에요? 위에는 이제 결혼했고. 그럼 아들이 30세, 막내가 네. 26살이네요. 예. 예, 좋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집 네. 하나 사놓으면 좋죠. 그리고 남태령이라고 하는데 네. 남태령이 왜 남태령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군부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남태령이 수방사도 있고 하는 데거든요. 네네.
왜 남태령이라고 하는지 아냐고요? 잘 몰라요. 왜냐면 서울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이 남쪽으로 네, 내려가는 최초의 네. 령 고개예요. 이 옛날에 이 그 조선 경희궁에서 이렇게 한강 건너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수원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최초 네네. 넘는 고개 남태령이라 옛날에 여기가 네. 여우고개라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호랭이가 많이 살았어요. 여우도 많이 살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살기 좋죠. 지금은.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아드님이 지금 현재 아드님이 모은 게 얼마 정도 있어요? 3억이라는 돈은 엄마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아들이 모은 돈이 얼마 있어요? 아들 한 5천 정도 돼요. 예. 5천만 원. 네. 그리고 왜 지금 3억 갖고 있는 걸 큰아들 다 주면은 둘째가 지금 억울하잖아요. 늦게 태어난 죄로. 그러니까요. 제가 아들이 3명인데 하나는 결혼하고 예. 30살은 둘째고 26살은 셋째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드님 둘째한테 네. 1억 정도를 증여를 하세요. 그죠? 네네. 그리고 1억 5천은 네. 차용증을 써가지고 돈을 빌려주세요. 차용증. 차용증. 예, 이자는 직계가족 자식 간이니까 4.6% 이자를 꼭 네네. 매달 받으셔야 돼요. 예예. 그리고 이렇게 이 이자를 자꾸 받아서 네. 아예 이 돈을 부모한테 줄 줄 알아야 며느리도 나중에 잘해요. 이게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용돈을 처음 네. 결혼할 때부터 용돈을 준 애들은 죽을 때까지 주는데 이런 습관이 안 돼 있는 애들은요. 네. 지가 10억 있어도 안 줘. 그러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잘 받아서 또 나중에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손주가 네네. 오면은 며느리나 손주 오면은 또 주면은 야 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나이스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좋은 네네. 거예요. 차용증은 또 법으로도 줘야 돼. 이거 안 하면은요 변칙 증여가 돼요. 변칙 증여. 네. 세금 많이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그러면은 이 1억 5천을 가지고 나중에 지금 밀어준 걸 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네. 이 돈을 다시 반환 받아서 셋째 사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집 네. 근처에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이 자기 직장인 여기 있는데 네. 성남까지 출퇴근을 하루에 자기 차로 다녀도 2시간이고 네, 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거 차 막히면 2-3시간이잖아요. 네네. 우리 그 직장 거리는 무조건 네. 한 30분엔 1시간 이내여야 돼. 1시간 이내. 그래도 아침에 갈 때는 차는 그래도 밀리지도 않아가지고 한 예. 40분은 걸리나 봐요. 예. 그래서 그 1시간 이내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야 나중에 회사에서도 자기 개발을 해서 진급도 하고 그죠? 네, 또 맞습니다. 자기 성취감도 있어요. 나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직장하고 막 2시간, 3시간 다녀가지고 우리 네. 인생을 낭비하는 거 나 엄청 싫어해요. 맞아요.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에너지도 소모되고 뭐 같이 이 직장만 다니는 게 우리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직장 다니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취미 생활도 좀 해야 돼요. 인생은 또 취미가 네. 나의 전문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맞아요. 직장 동료라든가 동창 만나서 네. 교감도 해야 돼요. 맞아요. 이러면 출퇴근 시간이 길면 다 망가지는 거야. 그 피곤해하고 심지어는 막 그래서 그래도 아드님은 결혼이라도 하는 게 요령 있는 건데 바빠가지고 결혼 못하는 노처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직장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까운 데를 할게요. 돈 좀 벌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지 여자친구가 김천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SRT를 타고 왔다 갔다 서울에서 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봐요. 김천이면 꽤 멀잖아요. 저 상주에 있는데 김천이잖아요. 예. 어떤 그러니까 SRT가 어디 다닐 수 있는데 뭐 KTX 다닐 수 있는데 네. 나중에 돼가지고 재개발 좀 가능한데 좀 소액 투자로. 예. 일단은 네. 주말 부부 한 1년 해가지고 1, 2년 하고요. 네네. 회사 그만두라 그래요. 뭘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그럴 생각인가 봐요. 예, SRT 이거 타고만 하죠. 차비만 가지고도 돈 벌겠네. 그리고 또 아이 키우고 뭐 하면 바쁘잖아요. 그래 제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네. 맞벌이 하죠.
네. 맞벌이 하는 사람들 55세, 60세 해가지고 은퇴할 때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그게 걱정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외벌이 하잖아요. 네. 외벌이 하면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미안하니까 돈 아껴 쓰고 뭐 하다가 아, 또 맞아요. 저축하고 어떻게 돈 벌고 살 길 찾다 보니까 네, 막 우리 그 맞아요. 있잖아요. 며느리들이 막 여기 학부형들 또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차 하나 네. 다니고 국수 뭐 7,000원짜리 먹고 다니다가 한 번 꼭 일을 내거든. 돈 모아가지고 우리도 네. 한번 투자하자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각각 다 잘 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맞아요.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요. 예. 우리 아들이 남편이잖아요. 네. 이 부인이 돈을 벌면은 네. 남편이 자기 능력을 퇴화시켜 버려. 그게 그리고 걱정됩니다. 그죠? 그 부인만 계속 돈 벌어가지고 계속 네.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 네. 돈 좀 많이 벌면 또 건망을 떨어요. 나는 집도 다 필요 없어.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네. 언제든지 살 수 있대. 그런데 가격이 오르니까 언제든지 살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못 사요. 아셨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1, 2년 조금 이렇게 좀 목돈 만들 때까지만 고생하고 네네. 이제 아이 키울 때쯤 나오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한테 보내. 저한테 내가 인생을 돈을 아주 재밌게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거야. 안 아시죠? 그래도 이거 통화하니까 너무 막 기쁘고 좋네. 그래요. 인생은 맘만 먹으면 돈 벌기가 가장 쉬워요. 돈 쓸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왜 예를 들어서 네. 아드님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네네. 주거하고 그죠? 네. 투자를 이렇게 똑같이 하려고 그래. 똑같이. 네. 합치지 마. 이거 분리하는 거예요. 예, 주거를 좋게 하려면 투자가 안 되고요. 주거를 좀 약간 몸택하면 투자가 잘 되거든요. 네네. 일단 있을 때 좋은 지역에 네. 그냥 아파트 하나 사는 거예요. 좋은 지역이 어디로 사면 될까요? 좋은 그러니까- 지역은 무지하게 많은데 네. 돈 3억에 좀 맞춰야 되잖아요.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네네. 네, 맞추는 걸로 할게요. 네네. 보면은 남태령이라고 그랬죠. 예. 남태령 여기 이제 우리 서울대 입구역에서 조금 멀기는 하는데 예. 여기 그 하안주공이라고 있어요. 광명 하안주공이라고 있거든요. 하안주공. 하안주공. 예, 예. 하안주공. 예, 여기에 뭐 네. 18평형 아파트라도 방 2개에 여기 방 2개에 거실은 없지만 자그마한 네네. 묵합방이라도 있어가지고 네. 이게 나중에 재건축되면 돈 좀 벌거든요. 아, 18평. 예, 18평이라도 그러면 네. 하안주공 1단지 여기 바로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네. 저기 셋째 아드님이 가산 디지털 단지 하시잖아요. 네네. 가산 디지털 단지 근무하는데 여기서 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야. 한 20분만. 거기가 아. 하안주공이라고 그래. 하안주공. 하안주공. 예, 예. 그 그래- 단지가 몇 단지가 괜찮아요? 돈에 맞추라니까요. 1단지에서부터 네. 12단지 사이에 아무거나 사면 돼요.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지역이 좋으면 네. 그 동네에 1단지가 오르면 2단지 안 오르겠어요? 아, 예. 12단지 오르면 1단지 안 오르겠어요? 같이 만들어서 같이 재건축할 거니까. 예, 예. 뭐에 맞추냐면 3억에다가 네. 대출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 보금자리,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한 보금자리. 예, 2, 3억 사용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거든요. 보금자리 디딤돌 대출. 예, 예. 그리고 네네. 며느리가 또 자기도 좀 버는 거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살림을 다 중고로 해오라 그래. 중고로. 그 살림을 중고로. 예, 왜냐하면 예. 18평짜리 살다가 나중에 예. 20평, 30평짜리 가잖아요. 네네. 이사 두세 번 하면은 다 아무 필요도 없거든. 아, 맞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예. 저기 그냥 뭐 무슨 이상한 거 있어요. 무슨 마켓 가가지고 막 중고 많이 있거든. 예, 정말에 그런 거 많아요. 예, 그 있잖아요. 둘이서 네. 숟가락하고 밥 질 네. 것만 있으면 시간 가면 하나씩 들어와. 그리고 친구들이 뭐 해줄래 결혼할 때 물어보거든. 그럼 네네. 필요한 거 적어놨다가 뭐뭐 해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알았죠? 내가 살 때는 중고, 선물 받을 때는 새 거 받으면 돼요. 아셨죠? 하안주공. 네, 하안주공.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 살다가 만약에 아드님이 어디로 또 옮겨가거나 네네. 또 며느리 때문에 또 내려갈 일이 또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셋째가 가산 디지털 단지 사니까 네. 동생한테 전세 놓으면 되잖아요.
아, 동생한테 전세 주고. 예, 동생 걸어 다녀도 되니까. 동생도 신경 쓰이기는 쓰입니다. 이거 형을 이리 하면 또 동생이 또 그러고 싶어가지고 또. 스텝 신경을 바이 써요. 스텝. 이거 잘 되면 네. 또 다음 거 우리 아드님 거 셋째 거 제가 잘 안내해 줄 테니까 네네. 일단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네. 강명 하한주공 1단지에서 12단지까지 네네. 그냥 무조건 대출 받아서라도 네. 내 아파트 사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건강하시고요. 네. 네, 다음 잘 되시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주와 투자 개념을 조금 분리하자라는 말씀으로 광명의 아파트 추천드렸으니까 꼭 현장 가보시고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투자 금액에 맞춰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더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 거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TV 보고 계시죠? 네, 예, 예. TV에서는 소리 아예 안 나오게 영으로 아예 좀 음소거 부탁드리고 화면만 보시면서 저희 전화로 아. 말씀 이어갈게요. 아,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저기 구리의 교문동에 네, 25평짜리 아파트가 한 10년 보유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다른 데로 갈아타야 되나 싶어갖고. 네, 여기 거주하고 전망 좀 계시는 알고 거예요? 싶어서요. 살고 계시는 아파트일까요? 아니요, 전세 줬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구리 예. 교문동에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디, 저기 구리에? 네, 교문동에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구리시 저기 교문동 대우 아파트. 대우 아파트 25평형을 10년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계속 좀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 아들이 성남에 사는데, 네. 그래서 성남으로 이걸 팔아서 갈아타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몰라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 아드님 명의로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예. 네, 아드님 대신 좀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예. 교문동에 대우 아파트를 매도하고 성남 쪽으로 좀 옮겨 타는 게 맞을지 한번 계획 예, 하나하나 아니면 세워볼게요. 그걸 놔둬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대표님 바로 연결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답변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예. 일단 보유 의견 드릴게요. 아. 그런데 이제 예. 교문 여기 이 대우 아파트 여기가 이 교문동이 말이죠. 예예. 밑에 보면은 뭐 저 좀 이 한강변 주변으로 주말 농장도 많고 특히 이 강남에서 좀 사시다가 예. 자녀분들 좀 팔아서 증여하고 하신 분들 이쪽 많이 가셨어요. 예. 참 제가 봐도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학군도 예. 학군도 좋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하철 8호선도 이제 개통 호재도 있고 하니까 예예. 일단은 가격은 계속 꾸준히 상승할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런데 가격이 이제 예. 많이 상승했잖아요. 8호선 개통 호재에다가 그동안 예. 부동산 그 풍선 효과로 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예예. 그런데 오르긴 하는데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예. 8호선 개통 호재도 많이 반영돼 있으니까 또 살기 좋으니까 그냥 꾸준히 그냥 오르는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예. 의견을 드리는데 아드님이 성남에서 근무하신다고요? 예, 분당. 분당에서 지금 현재 결혼은 하셨죠? 예예. 그러면 아이들 자녀는 지금 손주는 몇 살이에요? 지금 10살. 10살. 그럼 이제 아이가 저 중학교를 곧 들어가네요. 그죠?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그러면은 일단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렇다면 성남과 분당에서 아주 오래 살아셔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그렇죠? 예. 예예. 예. 그러면 지금 요 대우 아파트는 비과세 되신 거죠? 예예. 비과세.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했으면 예. 좋겠어요. 여기가 좀 더 오를 지역이니까 예. 8호선 개통 예. 되고 나면 예. 그때 매각을 하셔가지고 예. 그러면은 아마 이
여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손주가 중학교 들어갈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중학교 한번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학도 안 되고 계속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마침 또 아드님이 성남에 분당에 직장이시니까 예. 성남의 아파트로 팔고 이사 가라고 하세요. 성남 아파트. 어디 아파트가 좋냐면은요. 예. 재건축 할 만한 아파트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만 들어가면 많이 오를 것 같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예. 단대 오거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 단대 오거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신흥역 사이에 보면 성남 한신 아파트, 그다음에 신흥 청구타운 아파트, 성남 두산 아파트, 이게 약 500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3개 단지가 있어요. 그죠? 한신하고 어디요? 한신 아파트, 청구 아파트, 두산 아파트. 아, 요 3개가 예. 지금 현재 한신은 안전진단 들어갔는데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500세대 따로 짓는 것보다 1500세대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예.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요즘 추세는 옛날처럼 500세대씩 만드는 것보다 1500세대가 모이면 한 2500세대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공원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세는 어떻게 가요? 지금은 한 10억 정도 갈 것 같아요. 10억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5억에 전세 살고 있는데 예, 예.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제 이게 있죠. 대우 아파트도 가격이 좀 오를 거고 예. 여기도 가격이 오를 거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디가 더 오를 거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예. 대우가 한 1억 오를 때 성남은 한 2, 3억 오를 걸로 보여. 이 아파트는. 아, 근데 대우가 비과세라고 하셨잖아요. 예. 비과세면 팔고 여기 들어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네. 지금 중요한 건 손주에 대한 학교 문제가 또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도 좀 아드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곧 예.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예, 예. 그때 오시면 예. 진지하게 상담을 해보셔가지고 예. 야, 내가 차 대표하고 얼떨결에 한번 통화가 돼가지고 물어봤는데 예, 예. 성남의 신흥 한신 두산 아파트가 예. 통합 재건축이 되면은 예. 야 많이 오를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 예. 그 사람이 말하면 분명히 좀 오르니까 예. 한번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예. 손주 학교 괜찮다면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좋아가지고 예. 신청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도 또 전화 주셔서 또 합격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수고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투자 가치 면에서도 그리고 삶의 질, 우리 아이 학군 문제 면에서도 성남 쪽으로 이주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잘 상의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여기는 수원이고요. 네. 수원 곡선로 10번지 아이파크 시티 5단지입니다. 아, 네, 네. 5단지 이제 전망하고요. 네. 매도 시점이 지금 알고 싶어요. 수원이 지금 올하고 내년이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하락이 계속 될 것 같으면 네. 올해라도 좀 팔고 네. 저희 아들이 2명인데 조금씩 정리해주고 저희는 이제 천안 쪽으로 내려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그럼 지금 이 수원 아이파크시티 5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주변에 이제 공급이 좀 많아지다 보니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염려되시는 것 네. 같아요. 향후 전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팔고 아이들한테 증여하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천안 두정역 정도로 가면 어떨까요? 예. 꼭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 아, 그래요? 예. 일단 거기 내려가면은요. 네. 이제 이 평상 못 올라와요.
저희는 이제 애들 때문에요. 예. 아이들이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예. 돈이 없어서 저희가 이 집 팔면 조금씩 예. 정리해주고 예. 저희는 이제 직장 그런 거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천안 역세권으로 가서 예.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수원이라고 하는 데는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수원이라고 하는 데는 공급이 좀 있어 보여요. 눈에는 많이 있어 보이죠? 네. 네. 이 공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공급이 있고 좋은 공급이 있는데 네. 나쁜 공급은 예를 들어서 뭐 동탄이나 세종시처럼 산이나 임야 깎아가지고 아파트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건 물량이 나쁜 공급이에요.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근데 수원은 팔달이나 뭐 팔달구 이런 데 보시면 기존 주택들 없애가지고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죠. 네. 네. 이건 좋은 공급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낙후된 도시들이 낙후된 주택가가 계속 있으면은 이 동네가 학군도 형성 안 되고 지저분하고 동네가 막 좀 굉장히 무서운 동네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없어지고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기존의 아파트들과 새로운 아파트가 모여지면 지역 가치가 상승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수원은요, 지금 현재 도시가 성남이라는 데하고 수원은 기존의 노후 주택 단지가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네. 좋은 공급이에요. 그리고 시청자님이 지금 아이 자녀분들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뭐 증여를 해서 아이들 명으로 집도 사주고 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러면 수원 아이파크 있잖아요. 네. 팔지 말고 네. 전세를 놓고 네. 애들 집 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세요. 그럼 수원이 지금 당장은 그동안 이제 막 풍선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좀 물건이 쌓여 있어 보여요. 그런데 네네.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유지되는 도시예요. 네. 그래서 가격 하락이 많이 없고 조정 좀 하다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 4, 5년 정도 더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겠네요. 4, 5년뿐만이 아니라 14, 네. 15년, 24, 25년 갖고 있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는 건 아이들한테 내가 좀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몸테크 좀 하세요.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저기 신월동에 어떤 사람분이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팔아서 애들 돈 1억씩 주고 자기 네. 2억 갖고 어디 지방 내려서 산대요. 그 지방 내려가면 영원히 못 오는 거 가고 다 알고 있대. 그렇다면 여기에서 2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애들 1억씩 주어라. 그래가지고 이거 투자를 해가지고 다 5, 6억씩 올랐어요. 그 대신 애들 불러다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세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비가 힘들다. 2억 다시 돌려줘. 그래가지고 전세값 오른 걸 다 돌려줘가지고 아버지는 안 팔고 4억짜리가 지금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네. 파는 게 능사가 아니라 네.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팔지 말고 네. 전세 놓고 조금 몸테크 하세요. 그래서 네. 큰아들 집에 사가지고 그 집에 전세 들어가갖고 전세 자금 대출도 좀 활용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 가서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원에 보유하신 아파트 향후 전망은 밝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매도 의견 거두시고요. 이제는 새롭게 좀 어떤 전략으로 우리 아이들의 증여 문제까지 좀 고민할 수 있을지 공부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네.